어디선가 들려오는 목소리. 일본이 아시아에서 최고지. 그 다음은 중국, 한국은 그 밑이잖아? 한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소리 높여 떠드는 모습에 가슴이 답답해지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한국이 얼마나 발전한 나라인지,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인지 전혀 모르는 그들의 말이 억울하게 느껴질 때가 많죠. 특히 이런 말을 당연하다는 듯하는 외국인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을 무시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던 한 외국인이 어떻게 한국을 직접 경험하면서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한국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사연을 듣고 나면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더 커지실 거라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체코에서 태어난 주인공, 이름을 마리나라고 할게요. 어린 시절, 그녀의 아버지 사업 때문에 일본으로 이주한 마리나는 그곳에서 자라며 일본을 동경하게 되었죠. 당시 아시아에서 일본이 가장 선진국이라고 생각한 그녀는 일본에서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마리나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며 꿈을 키우고 일본 음식에 빠져들며 그 나라가 세계에서 최고라 믿었죠. 그래서 아시아 다른 나라, 특히 한국을 향한 인식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역사적인 갈등이었는데요. 다케시마 문제로 인해 한국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마리나는 어린 시절 일본으로 이주한 이후 일본의 질서정연한 문화와 아름다운 풍경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그녀가 살던 도쿄는 깔끔하고 세련된 도시였고 사람들은 예의 바르고 친절했죠. 마리나는 학교에서 일본어를 배우며 현지 친구들과 어울렸고 그녀의 삶은 점점 일본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리나는 일본의 애니메이션과 만화에 깊이 빠졌습니다. 그 정교한 스토리와 시각적인 매력은 어린 마리나에게 마치 꿈의 세계로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주었어요. 일본은 정말 특별해. 다른 나라는 절대 이런 걸 따라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일본에 대한 자부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일본에 대한 동경은 자연스럽게 주변 다른 나라, 특히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가난한 나라야. 그들은 항상 일본을 따라 하려고만 해. 이런 편견은 그녀가 뉴스에서 다케시마 독도 문제를 볼 때마다 더 강해졌습니다. 왜 한국은 일본 땅을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거야?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일본이 항상 옳다고 믿었고 한국에 대한 감정은 냉담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이 점차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리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에서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고유한 문화와 미학을 사랑했고 특히 질서 있는 사회 구조와 정돈된 공공시설에 감탄하며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라는 믿음을 굳히게 되었죠. 하지만 그만큼 한국에 대한 편견은 커졌습니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너무 뒤처져 있어. 그들은 역사적으로 일본 덕에 발전했으면서도 항상 불평만 해. 이런 생각들은 그녀가 자라면서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마리나는 일본 역사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일본이 한국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굳게 믿었고 한국을 그저 일본의 아류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그녀의 삶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나는 대학을 졸업한 후 도쿄에 있는 한 제약 설비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고 회사에서 격리팀장으로 승진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녀의 커리어는 승승장구했고 그녀가 속한 일본 사회에서의 위치도 점점 공고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리나의 회사는 한국과 새로운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 거래를 위해 한국에서 파견된 박 과장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저 한국에서 온 또 다른 비즈니스 파트너 정도로만 생각했던 박 과장. 하지만 그가 일본에서 그녀의 회사로 출장 오게 되면서 마리나의 인생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마리나는 회사에서 박 과장을 처음 만난 순간 그를 그저 한국에서 온 또 다른 거래처 직원으로 생각했을 뿐이었어요. 한국인은 일본인보다 다소 뒤떨어져 있을 거야 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처음 인사를 나눌 때도 마리나는 그저 예의상 손을 내밀었을 뿐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국인은 일본인보다 기술력이 떨어질 거라 생각하며 가볍게 무시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리나는 박 과장이 일하는 모습을 보며 예상 외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박 과장은 일할 때마다 꼼꼼하고 책임감이 강했으며 동료들을 따뜻하게 챙기는 성격을 지녔어요. 처음에는 차갑게만 대했던 마리나도 조금씩 그의 다정한 성격과 능력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애썼죠. 한국 사람인데 내가 왜 자꾸 그 사람이 신경 쓰이지?
라고 혼자 생각하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렇게 박 과장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마리나는 이상하게도 박 과장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그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 관계에서 비롯된 관심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은 더 강해졌습니다. 왜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지? 내가 미친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본의 긴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마리나는 생각지도 않게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하게 되었고 그때서야 자신이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사람이 박 과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에라 모르겠다 라는 생각으로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한국 음식을 먹지 못할 거라며 비행기 안에서 일본 음식을 잔뜩 먹었습니다. 한국은 후진국일 테니 음식도 별로일 거야 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위안했죠. 하지만 한국 땅에 도착한 순간 마리나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한국의 첫 인상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죠. 마리나는 박 과장을 다시 보겠다는 생각 하나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후진국일 것이며 일본처럼 선진적이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죠. 그래서 인천공항에 내리기 직전까지도 비행기 안에서 일본 음식을 배불리 먹었어요. 한국 음식은 입에도 맞지 않을 거야. 게다가 나라 전체가 일본만큼 깨끗하지도 않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처음부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의 규모와 현대적인 시설은 마리나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었죠. 이게 한국이라고? 일본 공항보다 더 크고 세련된 인천공항은 그녀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공항 내부의 청결함과 빠르고 효율적인 입국 절차도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화장실의 청결함과 시설은 완벽에 가까웠죠. 이 정도면 일본보다 나을지도 몰라 마리나는 스스로에게 이 생각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천공항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아무 곳에나 놓아둔 채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놀라게 되었어요. 일본에서도 물건을 훔치는 일이 흔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대놓고 소지품을 두고 자리를 비우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한국이 이렇게 안전한 나라였나? 마리나는 의문이 들었지만 그 모든 것이 그녀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도심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마리나는 한국의 또 다른 놀라운 부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천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고속도로와 주변 풍경은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처럼 현대적이고 잘 정비되어 있었고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갔을 때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그녀를 또 한 번 충격에 빠뜨렸죠. 이 정도로 발전했을 줄은 몰랐어. 서울 지하철은 일본 도쿄 지하철에 비해 훨씬 더 깨끗하고 편리했으며 무엇보다 요금이 저렴했습니다. 지하철역 곳곳에 설치된 편의 시설, 바닥 신호등, 깨끗한 승강장 등 모든 것이 그녀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박 과장을 만나기 위해 그의 회사로 향하게 됩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와의 재회에 대한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한국에서 본 모든 것들은 마리나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편견을 조금씩 허물고 있었습니다. 마리나는 박 과장을 만나기 전부터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던 그날의 경험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서울로 가는 도중 마리나는 도심 곳곳에서 한국인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도로 위를 질주하는 현대적인 버스와 깨끗한 길거리, 그리고 고층 빌딩들이 나란히 늘어서 있는 모습은 일본 못지않은 수준이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마리나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걸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바닥에 설치된 신호등을 보았을 때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디테일까지 신경 쓰다니 정말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였나?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지하철 안도 정말로 깨끗했습니다. 마리나는 일본의 지하철 시스템이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의 지하철은 가격 대비 그 효율성과 깨끗함이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직접 체감하게 되었죠. 또한 한국의 지하철은 WI-파이가 무료로 제공되어 도쿄 지하철에서 느낄 수 없었던 편리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와, 한국이 이렇게까지 그녀는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 도심에 도착한 후 마리나는 한국의 거리를 거닐며 놀라운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거리 곳곳에 편의점과 카페가 즐비해 있는 것은 물론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편의 시설들이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사람들이 활기차게 움직이고 서로 간의 예의를 지키며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리나는 한국 사회의 성숙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그가 일하고 있었던 거구나. 박 과장을 향한 그녀의 마음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호감이 아닌 그가 이처럼 놀라운 나라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마저 느껴지기 시작했죠. 마침내 그녀는 박 과장이 일하는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박 과장의 회사는 고층 빌딩 숲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고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업무를 보며 건물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내가 여기까지 왜 왔을까? 그가 날 반가워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조금 우물쭈물하며 그가 있는 회사 건물 앞에서 서성거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뒤에서 안녕하세요. 라는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바로 박 과장이었습니다. 박 과장은 밝은 미소로 마리나를 반겼고 마리나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박 과장은 놀라면서도 기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마리나는 순간적으로 그의 품에 안기고 싶었지만 꼭 참고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볼 일이 좀 있어서요. 겸사겸사 한번 들러봤어요. 라고 이야기하며 그녀는 마음속 설렘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박 과장은 그녀에게 한국을 구경시켜 줄 테니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마리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한국에서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리나는 이때만 해도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시선은 박 과장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도 점점 열리기 시작했으니까요. 박 과장의 제안으로 마리나는 그와 함께 서울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상태였지만 인천공항과 서울 지하철의 놀라운 시스템을 본 이후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 박 과장은 마리나를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전통 한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마리나는 사실 내심 한국 음식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일본 음식에 길들여졌던 그녀에게 한국 음식은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매운 음식은 못 먹을 텐데 라고 속으로 걱정하며 그녀는 메뉴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박 과장은 마리나의 입맛에 맞을 만한 비빔밥과 갈비,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그녀는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한 입맛을 본 순간 한국 음식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비빔밥의 깊은 맛과 함께 나오는 다양한 반찬들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신선하고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이었습니다. 그녀는 박 과장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다양한 반찬을 매일 먹나요? 박 과장은 미소를 지으며 네, 한국 식탁은 늘 이렇게 푸짐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박 과장과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와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 대한 자부심을 이야기했고 마리나는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박 과장은 한국의 빠른 기술 발전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다양한 산업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IT 강국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을 가지고 있고 오지 통신망도 가장 먼저 도입됐죠. 이 이야기를 들은 마리나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IT 기술이 더 발전했다고. 그녀는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 과장은 마리나를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반포대교로 데려갔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화려한 야경과 다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음악 분수 쇼를 본 순간 마리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곳이 있다니. 한강을 따라 걷는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이 모두 행복해 보였고 도시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나는 한국이 자신이 상상했던 후진국이 아니며 오히려 일본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매력적인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죠. 박 과장의 부드럽고 다정한 성격, 그리고 한국에서의 경험들이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뜻밖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한식당에서 먹었던 음식을 너무 많이 먹은 나머지
그녀의 배가 갑자기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마리나는 어찌할 줄 몰라 허둥댔고 그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박 과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박 과장은 침착하게 그녀를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마리나는 속으로 걱정했어요. 외국에서 병원 가면 진료비가 엄청 비싸고 오래 기다려야 할 텐데 일본에서 병원비가 비싸고 긴 대기 시간을 경험했던 마리나는 한국에서도 똑같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도착한 마리나는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됩니다. 깨끗하고 최첨단 시설을 자랑하는 병원에서 빠르고 친절한 진료가 바로 시작된 것이었죠. 진료가 끝난 후 마리나는 진료비를 계산하면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저렴하다고? 일본의 병원에서 지불했던 비용에 비하면 거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그때 마리나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내가 생각했던 나라가 아니구나. 그녀의 머릿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편견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빠르고 저렴한 진료를 받은 마리나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크게 감명받았습니다. 그녀는 여태까지 자신이 경험해왔던 것과는 너무 다른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일본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면 예약도 어려웠고 비용도 부담스러웠는데 한국에서는 대기 시간도 짧고 진료비도 너무나 합리적이었습니다. 박 과장이 말해주었습니다. 한국은 공공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누구나 쉽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말을 들은 마리나는 일본과는 다른 한국의 사회 시스템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박 과장과 함께 걷던 길, 서울의 밤거리는 마리나에게 또 다른 충격을 주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많았고 특히 많은 여성들이 혼자 다니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죠. 이렇게 늦은 시간에 혼자 다녀도 괜찮은 거야? 박 과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은 비교적 안전한 나라예요. 물론 주의해야 할 곳도 있지만 밤에도 이렇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 말에 마리나는 다시 한번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일본에서조차 여성들이 밤에 혼자 돌아다니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었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 그렇게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그날 밤, 그녀는 다른 세상에 있는 듯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한강변을 따라 가족들이 돗자리를 깔고 앉아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연인들이 함께 강변을 거닐고 젊은이들이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 활기차고 자유로운 분위기는 그녀의 마음에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다음 날, 박 과장은 마리나를 서울 시내의 다양한 곳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남산타워에서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고 북촌 한옥마을에서 전통 가옥을 둘러보았죠. 마리나는 한국이 역사적 전통과 현대적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층 빌딩들 사이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는 한옥마을을 보면서 한국의 독특한 문화적 매력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정말 다르구나. 마리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녀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편견은 완전히 무너졌고 이제는 한국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죠. 박 과장은 서울 곳곳을 안내하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해 주었고 그 과정에서 마리나는 한국의 독도에 대한 이야기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박 과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독도가 왜 한국 땅인지를 설명했으며 그동안 마리나가 일본에서 배웠던 것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들려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마리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게 모두 잘못된 거였나?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배워왔던 역사 교육에 대해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그녀였지만 박 과장의 설명을 듣고 나서 그녀는 그동안 배운 것이 얼마나 편협하고 일방적인 정보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지날수록 마리나는 한국과 박 과장에게 점점 더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일본보다 뒤처진 나라가 아니라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도 엄청난 발전을 이룬 나라라는 것을 몸소 체험한 그녀는 이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날 반포대교의 야경을 바라보며 마리나는 박 과장에게 결심을 털어놓았습니다. 난 이제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그녀의 말에 박 과장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요. 한국은 더 발전할 거예요. 마리나는 이제 한국과 박 과장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반포대교의 야경을 보며 박 과장과 나누었던 대화는 마리나의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일본보다 뒤처진 나라라는 생각에서 이제는 그 나름의 독특한 매력을 가진 강한 나라라는 깨달음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죠. 그녀는 자신이 한국에 대해 얼마나 편견에 가득 찼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동안의 생각이 틀렸는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박 과장은 계속해서 한국의 이야기들을 해주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문화, 경제, 그리고 사회 시스템의 발전상까지. 그 과정에서 마리나는 한국이 IT 강국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영화와 음악도 요즘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잖아요. 박 과장은 말하며 최근에 개봉한 한국 영화나 K-팝 그룹들의 성공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마리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K-팝이야 워낙 유명한 거 알고 있었지만 한국 영화가 그렇게까지 성공했는지는 몰랐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박 과장이 들려준 한국의 문화 산업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죠. 박 과장은 이어서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들이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고 한국의 창의성과 노력 덕분에 국제 무대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그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역사적인 수상을 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마리나는 그때서야 한국이 더 이상 일본보다 뒤처진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나라였구나라고 마리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이 한국을 무시했던 일들이 이제는 부끄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박 과장과 함께 지낸 시간들은 마리나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박 과장은 그녀에게 한국의 역사적인 장소들을 소개해 주었고 특히 한국전쟁과 그 이후의 경제적 재건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그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이렇게 발전한 거군요. 마리나는 감탄을 금치 못했죠. 이런 시간들을 보내며 마리나는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뿐만 아니라 박 과장에 대한 감정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는 단순히 매력적인 한국인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리나는 더 이상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자랑스러운 나라라는 것을 인정했고 동시에 박 과장에게도 더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 과장은 마리나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에 와보니 어때요? 제가 말한 것들이 다 사실이었죠? 마리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국은 정말 매력적인 나라예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삶이 더 궁금해졌어요. 그 말을 듣고 박 과장은 마리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더 오래 머물러 보는 건 어때요? 더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도 더 자주 볼 수 있을 테니까요. 박 과장은 살짝 수줍어하며 그녀에게 고백했습니다. 사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참 행복해요. 마리나는 그 순간 박 과장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모든 편견이 사라진 지금 그녀는 이 나라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나도 당신과 더 함께하고 싶어요. 이로써 마리나는 한국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까지 변화시키는 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이제 그녀의 새로운 도전이 될 준비가 되었죠. 그녀는 이 나라에서 박 과장과 함께 미래를 그려나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마리나는 한국에서의 시간이 점점 길어졌고 어느새 한국이 자신의 또 다른 고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과장과의 관계도 깊어졌고 둘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리나는 한국의 생활에 적응해가며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편견과 잘못된 인식들을 하나하나 수정해 나갔죠.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은 그녀에게 끊임없는 놀라움과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적인 문화를 모두 경험할 수 있었고 특히 박 과장과 함께 지내며 한국 사회의 따뜻함과 배려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친절했고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역시 마리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또한 마리나는 한국에서 박 과장의 가족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은 그녀를 가족처럼 환영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따뜻한 가정 문화는 마리나에게 큰 감동을 주었죠.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도 한국의 문화 속에서 자연스레 녹아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명절 때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마리나는 자신이 한국에 오기 전 얼마나 많은 오해와 편견 속에 살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후진국일 것이다. 한국의 문화는 일본보다 뒤처져 있다는 생각들은 이제 더 이상 그녀의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그녀에게 따뜻함과 놀라운 발전을 보여준 나라였고, 이제는 그녀가 사랑하게 된 나라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과장은 마리나에게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랑 결혼할 생각은 없나요? 그 순간 마리나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 답을 마음속 깊이 알고 있었죠. 네, 나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박 과장과 마리나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마리나는 한국에서 박 과장과 결혼식을 올리고 한국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수원 광교의 작은 아파트를 구해 함께 살게 되었고,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리나는 한국에서의 삶을 완전히 받아들였고, 그곳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풍요롭고 따뜻한지 매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들은 두 아이를 낳았고, 마리나는 한국에서 아내이자 엄마로서 새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체코에서 태어나 일본을 거쳐 한국에 정착하기까지 그녀의 인생은 여러 나라를 넘나들었지만 결국 그녀는 한국에서 가장 큰 행복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며 한국인 남편과 함께 두 아이를 키우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죠. 한국의 역사를 배우고 독도 문제에 대한 진실도 알게 되면서 마리나는 과거에 한국을 무시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독도는 분명 한국 땅이야 라고 확신하게 된 그녀는 일본에서 배웠던 것들이 얼마나 왜곡된 사실이었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보다도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인으로서의 삶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리나입니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더 성숙해진 자신을 자랑스러워합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이제 한국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제 고향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박 과장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나 행복해요. 한국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되었어요. 마리나는 이렇게 말하며 한국에서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지금도 그녀는 한국에서 박 과장과 두 아이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녀가 겪은 모든 경험들은 이제 그녀의 삶의 일부가 되었고,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은 체코에서 태어나 일본을 거쳐 한국에 정착하게 된 마리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과거의 편견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감동과 영감을 주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